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의 흐름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의 힘을 받으면서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결국 1%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에 상당히 제한된 채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를 본격적으로 만나보기 앞서서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1타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이 좀 엇갈리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첫날에는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사실 그 힘이 이어지진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시장이 궁금한데 오늘장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네, 오늘 옵션 만기였죠. 그래서 뭐 지수들이 좀 흔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도 일단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예전에 한번 강의 시간에도 말씀 좀 드렸잖아요. 지수가 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 정도 평균적으로 이제 이 정도 빠졌을 때 평균적으로 이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을 좀 계산해서 말씀 좀 드렸을 때 제가 한 평균 14에서 15% 정도 반등이 나올 거예요라고 했었는데 그게 단 하루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때 예상되는 그 코스닥 지수의 반등폭이 840선이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거짓말 못하는 게 다시 보기 하면 제가 840선이라고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845까지 지수가 또 반등했다가 좀 다시 좀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인데,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이 좀 인위적으로 이런 공매도에 의한 좀 한꺼번에 좀 수급이 좀 몰려서 억지로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상승이 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의 부작용도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제한이라는 거는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유리한 상황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부터 계속 지수가 상승을 해서 뭐 900포인트, 다시 1000포인트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전 시장하고 좀 다른 분위기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쇼커버링이 들어왔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세에 의해서 이 2차 전지에 쇼커버링이 좀 들어온 반면에,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물려 있는 상황에서 쇼커버링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생각보다 지수가 강하게 못 가고 2차 전지주들이 하루 천하로 끝난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승폭, 우리 월요일 날 코스닥 지수 7% 급등했고 코스피는 4% 급등했잖아요. 이 정도 상승했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오늘 옵션 만기를 통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을 폭까지는 나왔다. 이후에 이제 내일부터 새롭게 나올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이제 12월물에 대한 옵션 포지션이라든지 뭐 선물 옵션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후에 수급 사항을 좀 체크하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좀 준비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에 앞서서 지금 시장을 좀 분석해 보면은 좀 재미없는 시장이 맞아요. 예, 이 종목도 할 게 없고 저 종목도 할 게 없고, 어제 같은 경우는 게임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뭐 이 이슈가 좀 크게 갈 수 있을지는 또 잠시 후에 말씀 좀 드리긴 할 텐데,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는 방향성이라는 게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지수가 오락가락하면서 고점과 저점은 좀 진폭이 좀 작은 시장이 좀 될 수 있으니까, 뭐 확실한 주도 테마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관망세를 보이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관망하는 자세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2차 전지를 지금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거래량도 많고 거래 대금도 많기 때문에 위아래로 흔드는 폭이 좀 크거든요. 지금 매수를 해도 돼요. 지금 많이 눌렸을 때 매수해도 돼요. 이렇게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저는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락을 했던 상승을 했던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은 유효하지만 장기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거래 대금이 줄고 변동성이 줄었을 때 매매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앞으로 12월 달까지 뭐 좀 지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랑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런 시황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때는 단기 매매 접근으로 하는 게 좋겠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한다면 지금 타이밍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또 옵션 만기일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또 오늘 강의가 이와 관련된 주제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하고 코스피 시장하고 좀 다른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도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좀 받쳐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좀 크지 않은 보합선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 시장은 좀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어제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옵션 만기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의 이제 공매도 제한 때문에 엄청 크게 지수가 월요일 날 급등했거든요. 그거에 따른 옵션의 이제 프리미엄 가치가 올라가는 상태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좀 분석이 그래도 좀 원활하게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제가 정말 초등학생한테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마음가짐으로 제가 오늘 아침 11시 방송에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었다,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셔가지고 8시 방송에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옵션 포지션을 통해서 이제 수급상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 지수의 방향성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강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옵션 내용도 반드시 좀 잡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잘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내용 확실하게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카카오가 이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3분기 굉장한 호실적을 달성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낙폭이 짙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위메이드가 어제 오늘 굉장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밖에도 우리기술투자, ADM 코리아가 나와 있는데요. 종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우선 ADM 코리아가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위메이드가 8%대, 카카오도 3% 넘는 상승을 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또 어떤 주가 흐름이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카카오부터 살펴볼 텐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고점을 확대해주는 모습인데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죠.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나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3.75% 상승하면서 마감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펄어비스 살펴볼 텐데 펄어비스가 오늘 장에서 개파락 출발을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신작이 너무 장기간 부재한 데 따른 실적 악화로 인해서 주가가 낙폭을 면치 못하는 흐름이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82% 줄었다라고 하고요. 매출액도 12%대 감소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장 기준으로 8%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반면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굉장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자체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고팍스에 상장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탄력을 더욱더 크게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8%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우리기술 투자 살펴볼 텐데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대주주인 이 송치영 의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6.71% 강세 보이면서 마감됐고요.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마지막으로 ADM 코리아 살펴볼 텐데 오늘 장에서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파동에너지연구단이 레이더 탐지에 필요한 전파를 90% 흡수하는 이 스텔스 물질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ADM 코리아의 자회사가 현재 파동에너지연구단과 공동으로 국책 과제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 점이 부각되면서 힘을 받았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네. 자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공개가 됐는데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종목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뭐 순서대로 좀 볼 건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부터 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떤 영업이익이 좀 줄긴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포털 사이트에서는 양대 산맥이죠. 네이버와 카카오 두 종목이 있는데 네이버는 그래도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좀 반등해주는 모습이었고 카카오는 이제 오너 리스크까지 좀 겹치면서 계속 지금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SM 인수권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계시죠. 그래서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뭐 조사 열심히 받고 해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실적까지 안 좋아서 뭐 주주분들에게는 좀 계속 뭐 어떻게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종목이 돼버렸는데 일단은 저는 뭐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도 예전에 저희 노란톡 그 11시 방송에서도 카카오뱅크 추천을 좀 드려서 수익을 좀 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 계열사들은 카카오 게임을 제외한 카카오는 일단은 지금부터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여기서 왜 긍정적으로 말씀 좀 드리냐면은 더 이상 좀 나올 만한 악재에 대해서 추가적인 악재에 대해서는 나올 게 이제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정부에서도 카카오 모빌리티 때문에 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카카오의 문화 발식 경영에 대해서 되게 좀 꼬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도 계속 정부에 좀 맞서는 이런 카카오가 좀 돼버렸기 때문에 계속 미운털이 좀 박힌 상황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카카오톡 이 메신저를 쓰는 이걸로 인해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걸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에 대한 제재가 더 강해져서 카카오가 만약에 카카오톡을 분할해서 나머지 계열사들을 뭐 매각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그거에 따른 더 피해가 더 커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바닥권에서 좀 올라와 주는 모습, 저점 대비해서 21선 자리를 좀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올해 계속 우하향을 하면서 계속 밀리고 있다가 최근 10월 달 들어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만들면서 21선 자리를 이제 안착을 했었을 때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해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흐름상으로는 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까지 한 5만 원 이상 이 직전의 고점 부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당장 뭐 풀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앞선 매물대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 앞선에 매물대가 좀 있어서 이걸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뭐 확실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은 좀 어느 정도 이 5만 원짜리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5만 원짜리 이 앞선 매물대에 저항 매물대를 소화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영업이익적인 면에서는 뭐 네이버에서 이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웹툰 사업은 계속 괜찮거든요. 뭐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웹툰은 그래도 매출이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안 좋은 점만 보면 끝이 없고요. 그래서 좋은 점을 좀 보시면서 가격적인 면도 PBR, 뭐 PER 이런 걸 제가 잘 따지진 않는데 그래도 PBR은 좀 2 그리고 뭐 PER 같은 경우는 15 정도까지 좀 많이 내려온 상태라서 이런 인터넷 포털 기업이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건 그래도 많이 저평가돼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우선 나올 만한 악재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 다음은 펄어비스입니다. 오늘 위메이드와 펄어비스의 흐름이 굉장히 상반되는데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좀 낙폭이 짙게 나타났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9월 달에서 8월 달 사이 요게 한번 급락이 나왔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유럽에서
게임쇼가 있었는데 이때 붉은 사막의 트레일러가 공개되면서 좀 생각보다 좀 별로다. 예상을 좀 많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펄어비스는 대작 게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검은 사막이라고 대표적인 게임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고는 히트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지금 신작 준비하고 있는 붉은 사막 이후에 도깨비라는 게임 두 가지가 있는데 붉은 사막이 먼저 출시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도깨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붉은 사막이 계속 출시가 안 되니까 뒤에 있는 게임들이 다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사막이 나왔을 때 엄청 기대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트레일러 예전에 나왔었던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인지 게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화려한 그래픽을 자랑하면서 타격감도 좋아 보였었는데 실제로 게임 플레이 영상을 봤었을 때 이거 기대했던 거 이하이다. 이런 실망감이 좀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좀 저점을 좀 만들면서 좀 45,000원 구간이죠. 이 자리를 깔끔하게 좀 지지를 해줬습니다.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지를 나와주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지스타 다음 주에 개막을 하는데 이제 펄어비스에서 뭔가 좀 더 새로운 걸 보여줘야 돼. 예전에 게임쇼에 나왔던 것보다도 그 이상을 좀 보여줘야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그래도 이거 좀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출시 연기가 원래 올해 하반기에 나왔어야 되는 게임이지만 아직도 개발 중이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주주들도 화가 나고 기다리는 게이머들도 화가 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래서 또 실망감에 빠지긴 했는데 오늘 또 그래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좀 올라와주는 모습은 이미 좀 많이 겪었어요. 이미 뭐 계속 미루고 하는 게 좀 양치기 소년처럼 뭐 나타났다 하면서 안 나타나고 있는데 뭐 내년에 나오겠지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면서 올라와 주고는 있는데 글쎄요. 저도 예전에 좀 기대감을 갖고 펄어비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오래 지속이 된다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뭐 최적화가 안 된다든지 뭐가 어떤 부분에서 뭐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좀 리스크적인 면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영업이익이나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말해주는 것처럼 지금 펄어비스 상태는 썩 좋지 않다. 그래서 신규 매수 접근은 다른 게임들도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고 펄어비스는 좀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좀 게임에 대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뭐 수급적이라도 좀 괜찮게 들어오는 걸 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신작 출시가 계속해서 좀 연기되다 보니까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스타가 곧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위메이드 이 종목은 어제 오늘 흐름이 굉장히 강하던데 네. 저희가 또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제가 8시 방송에서는 이 종목을 추천을 제가 화요일 날 드렸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30% 정도 수익을 그때 안 보셨구나. 화요일 날 제가 추천을 좀 드려서 이틀 만에 한 30% 정도 수익이 나왔던 종목인데 그때 제가 그 노란 토끼 계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위믹스 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렸어요. 물론 뭐 지스타에 대한 뭐 이슈도 있지만 이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는 위믹스 코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 급등했었던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 종목이 지금 이제 4만 원에서 6만 원인데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종목 예전 차트 한번 보시면은 거의 24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이게 거의 1년 만에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위믹스 코인이 급등했었을 때 이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게임은 이제 P2E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 위믹스 코인들 게임을 하면 위믹스 코인을 주고 그러니까 게임의 그 아이템을 팔아서 위믹스 코인으로 바꿔서 그걸 다시 돈으로 바꾸는 이게 좀 사람들한테 이제 혁신적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급등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P2 게임이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계속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바닥권에서 4만 원대 자리를 꽤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제 위믹스가 이제 상장 폐지를 당했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닥사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거래량, 뭐 그거를 좀 조작했다라는 이슈로 아예 그냥 상장 폐지시켰는데 유일하게 거래되고 있었던 게 이제 코인원이거든요. 그 유일하게 우리나라 한 개 거래소에서 고팍스에서도 상장이 이번에 좀 됐고요. 어제 됐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거래한다.
이제 바이낸스에서도 거래할 수 있다라는 또 뭐 이거 뉴스 같은 뭐 지나가는 뉴스처럼 나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위믹스에 대한 뭐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또 실적적인 면도 있고요. 이번에 미르포 출시한 것도 이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에 나이트크로우가 상반기에 출시가 됐었는데 이것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매출 순위 상위에 좀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 점도 제가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급등했던 자리에서 이게 어떤 타이밍에서 들었냐면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런 매물대 자리를 일단 뚫어주는 걸 좀 보고 나서 이런 자리를 매물대 자리를 뚫어줬죠. 갭으로 뚫어준 다음 날 이제 음봉으로 빠졌는데 음봉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위믹스 코인도 급등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좀 바로 매수를 드렸고 다음 날 이틀 동안 급등해서 좀 좋은 수익을 좀 챙겨 드렸었는데 제가 또 화요일 날 방송을 나오고 그랬나 봐요. 나와서 추천을 좀 드렸으면은 오늘 기분 좋게 좀 방송을 했었을 텐데 좀 아쉽고 어쨌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위맥스 같은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6만 원대 위쪽에 저항대 매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일단 6만 원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사인을 드렸거든요. 이 6만 원 부분은 좀 돌파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게임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요즘에 긍정적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과 같은 게임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전에 가챠 시스템을 통해서 매출이 증가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사람들 그렇게 게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AI와 지금 게임주의 이 협업이 굉장히 좀 혁신적일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게임 안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NPC들이 이제 AI처럼 이제 대화를 하거나 사람처럼 대화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게임들이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뭔가 좀 새롭게 사람들이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개발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저도 아직 게임 업계에 일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뭐 그냥 흘려 들은 얘기지만 앞으로 이제 혁신적인 이런 게임들이 나왔을 때는 게임주들도 이제 주도 테마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만 좀 보시지 여기서 예전 같은 그런 급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상승 시마다 매도 의견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가 어제 오늘 굉장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6만 원대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 위메이드를 이번 주에 사실 우리 금종욱 강사님께서 진작에 공약을 했다라고 했는데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매일같이 함께 시장 이야기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 텐데 다음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는 소식에 힘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저희 이 종목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에 4,80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주 강의에서도 제가 한번 좀 말씀 좀 드렸던 게 뭐냐면 기준봉이라는 걸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이날 좀 기준봉이 한번 발생했어요. 10월 23일 날 이때 거래량 터진 양봉 한번 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대 양봉 터지고 나서 요 상한가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면 다시 한번 재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마감을 좀 했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ETF 상장 이슈권으로 계속 가격적인 면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좀 많이 빠졌거든요. 최근에 오일하고 골드는 좀 많이 빠졌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일단은 이제 이 미국에서 상장 ETF 상장에 대한 이제 가상화폐가 아닌 진짜 실물 화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거에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고 우리기술투자와 위지트 두 종목이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뭐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관련주로 좀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 저는 좀 마찬가지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뭐 5천만 원이 돌파된다라고 하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 있겠다. 이게 물론 이제 테마성을 좀 띠는 종목이니까 실제로 이제 매출적인 면에서는 크게 기여하진 않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일단은 오늘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우상향하거나 그런다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은 또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이미 사람들이 많이 매매했다는 거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위에서 많이 물려있는 매물들이 많거든요. 이거 소화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5천만 원대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는 관심을 또 가져보실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제가 뭐 전공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끔 예, 뭐 종가상으로 한번 보고 아침 개장 전에 한번 체크하면서 아, 오늘 코인 가격이 이 정도로 유지되는구나, 이 정도만 확인하는 거라서 일단은 예, 뭐 매매 관점보다는 그냥 관망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매보다는 관망하는 시점으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ADM 코리아가 오늘 장에서 상한가 마감을 보였는데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ADM 코리아가 어제는 이제 상한가 못 들어가고 시간 외로 상한가 들어갔다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스텔스 물질이라는 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무게 뭐 전투기에 쓰이고 뭐 함정을 피해 준다라고 하는데 뭐 초전도체랑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이제 논문이 나와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공유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발표만 나왔는데 실생활에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차트적으로만 봤었을 때 시총도 400억짜리 종목이고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면 저항될 때 라인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오늘 2,765원인데 뭐 3,300원 정도가 저항이에요. 그래서 한 3,000원 넘어가면은 아마 차익 실현 나올 거예요. 여기서 저항대 매물이라서 쉽게 돌파 못 나올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이 안 나. 이런 테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내용이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매도하는 게 맞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이니까 일단은 갭상승 뜨면은 조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렇게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황 분석을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일타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저희가 오프닝 때 잠깐 오늘 어떤 내용을 다뤄주실 거다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네. 근데 옵션 만기라면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면 그 변동성이 더하고 근데 파생 상품을 거래 안 하시는 분들,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오늘 강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옵션 만기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려워요. 예, 옵션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옵션의 방향성을 통해서 지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주식도 모르는데 어떻게 파생 상품을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흐름이 나왔을 때는 지수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는 이렇게 오늘은 대응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정도를 이해하실 수 있게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 좀 드렸었는데 예, 뭐 그때는 이렇게 나와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전화상으로 하거든요. 온라인상으로. 근데 네네네. 예, 그걸로도 다들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충분히 다들 잘 하실 거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게 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하고 파생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주식은 우리가 이제 사서 끝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파생이라는 거는 이름에 이제 만기라는 게 붙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다 청산을 해야 됩니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결정이 되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이 이제 선물 만기고요.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예, 뭐 이렇게 첫째 주가 금요일이 껴 있으면 이제 셋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만기 겹치는 경우가 3, 6, 9, 12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오늘은 예, 이렇게 좀 주식과 파생의 차이점, 선물 옵션 차이점, 매매 방식 그리고 흐름을 예측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앞에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예, 선물과 옵션의 차이를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선물이 있고 옵션이 있는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향성만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상방인지 하방인지만 맞추면 되는 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주식을 샀었을 때 매수해서 가격이 올라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지수를 거래하는 거거든요. 코스피 200 지수를 거래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지수를 좀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연준 의장이 좀 안 좋은 얘기를 할 것 같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랬을 땐 주식 파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인버스 정도 매매하는 건 정도인데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선물 포지션의 매도를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지수의 하락을 어느 정도 베팅을 하면서 주식에 빠지는 거를 해지를 한다 그래요.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좀 만들어 놓은 게 이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 옵션은 거기에 플러스가 붙어요. 뭐가 붙냐면 그 방향성에다가 시간 가치가 들어가요. 약간 좀 어렵긴 한데 이 시간 가치를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이 프리미엄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수의 방향성을 상방지 하방지도 맞춰야 되고 원하는 가격까지 그 시간까지 만기 전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만큼 맞췄을 때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옵션입니다. 대신에 소위 말하는 깡통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게 옵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선물과 옵션을 병행하면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옵션이나 뭐 주식을 좀 병행하면서 같이 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그냥 이것만 알면 돼라고 하는 것만 뒤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옵션의 프리미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 지금 옵션 프리미엄이 엄청 크게 붙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수익률이 나왔는데 322점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콜옵션이라는 건 상승에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322.5에 가는 콜옵션을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를 했다면 이 가격이 0.02였어요. 좀 이해가 안 되시겠죠? 0.02라는 게. 이것도 이제 가격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다음날 월요일 날 공매도 제한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서 지수가 급등했죠. 코스피가 4% 급등했습니다. 당연히 코스피 200 지수도 급등했죠. 종가상으로 이 콜옵션이 4.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대략적으로 0.02에서 4.2까지 올라갔으니까 수익률이 2만%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수익률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은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장 큰 수익률이 나는데 2만%라는 수익률을 단 하루 만에 낼 수 있는 상품이 있나요? 아마 비트코인도 없었을 것 같은데 코인에도 이 정도로 이 옵션의 프리미엄이 가장 크게 붙었던 시점인데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옵션의 프리미엄을 좀 줄이는 옵션의 프리미엄을 좀 줄이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수를 좀 박스권으로 묶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다음 날 좀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번 만기에는 굉장히 좀 진폭이 작은 상황으로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이 옵션의 프리미엄을 먹는 이거를 이제 매도 옵션의 매도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옵션의 프리미엄이 붙으면 이 정도까지도 붙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옵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선물은 상승 아니면 하락 이 두 가지만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근데 옵션에서는 콜옵션이 있고 풋옵션이 있습니다. 콜옵션은 당연히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풋옵션 같은 경우는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옵션에도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고 풋옵션도 매수에도 매도가 있어요. 약간 달라요. 매수하면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콜옵션을 매수했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상승에 베팅을 했다. 그냥 오로지 지수가 내가 원하는 그 지수까지 빠르게 상승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고요. 콜옵션 매도는 아까 그 상승했었을 때 프리미엄이 많이 붙게 되는데 이 프리미엄을 먹는 이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지수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횡보를 하거나 했었을 때 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을 먹는 걸 매도, 옵션의 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수는 내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가는 거, 매도는 횡보하거나 반대로 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옵션의 매수는 프리미엄이 커지면 크게 수익을 나지만 반대로 매도는 이 프리미엄을 먹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풋옵션은 지수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풋옵션 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횡보하거나 상승했었을 때 수익이 내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이따가 표를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옆에서 굉장히 좀 웃고 계셔서 제가 요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차트보다는 이제 HTS 나와 있는 걸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요 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이용하셔서 지수를 예측하는 방법을 아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
조금씩 달라요. HTS만 다른데 만기, 투자자별 만기 손익 차트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옵션에 대한 포지션이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누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옵션 합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개인과 외국인, 뭐 금융투자, 투신 요거 4개를 좀 많이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표를 보면서 포지션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표거든요. 이걸 보면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325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코스피 200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 200 지수가 325포인트일 때 개인들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자, 325포인트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지수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326, 327, 328 지수가 올라갔을 때 이쪽으로 가고 자,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지수가 떨어지는 거겠죠. 324, 323, 320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위아래는 뭐냐면요. 위에 있으면은 수익, 아래에 있으면 손실. 이렇게 이 표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지수가 325포인트인데 이 빨간 선을 보시면 빨간 선이 어디로 가도 지금 다 손실이죠. 그죠? 개인들이 양매수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굉장히 묶으면서 프리미엄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지수가 양극단으로 가지 않는 한 아마 지금 이 아침 시간하고 좀 다른데 아침 시간에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325포인트에서 가장 큰 손해를 많이 보는 게 개인이고 약간 이제 지수가 올라가거나 완전히 내려갔을 때 조금씩 올라가죠. 이 빨간 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지수가 완전히 빠지거나 올라가면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대부분 오늘은 깡통으로 손실을 많이 봤다. 이래서 이제 개인들 투자분들이 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일단 개인들은 대부분 손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자 이제 중요한 건 외국인과 기관 포지션이에요. 대부분 이런 파생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수익을 내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포지션이에요. 자 외국인 포지션은 지금 325포인트인데 자, 이렇게 올라가는 오른쪽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빨간 선이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해 되시나요? 아니요. 안 되시군요. 네. 자, 325포인트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갔을 때 올라가죠. 네. 이게 지수가 상승을 하면 수익이라는 거예요. 지금 325포인트가 지금 현재 가격인데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이고 여기서 조금 떨어진다 해도 여기 지금 이 가운데 선 위에 있죠. 그래서 수익이에요. 외국인들은 지금 올라가도 수익이고 조금 빠져도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수익을 쌓아왔다는 거죠. 아쉬울 게 없어요. 올라가도 되고 떨어져도 되고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이제 금융투자랑 기관의 포지션을 보죠.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약간 희한한 모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은 듯한 모양이죠. 지수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손실이고 왼쪽으로 가면 손실이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수익이에요. 이게 양매도 포지션입니다. 지수가 가만히 있으면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가 어땠죠? 보합이었죠. 이렇게 되면은 누가 수익이다? 기관이 수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옵션에서는 옵션 만기 날은 이렇게 지수를 묶는 이유가 이 표를 봤었을 때 지금 기관이 이런 표정, 뚜껑을 덮어놓은 듯한 표정이 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다 지수를 묶어놓으면서 절대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포지션으로 가져가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수가 양극단으로 벌어지거나 급등을 하거나 급락하게 됐었을 때는 손실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 폭이 커지는 게 옵션 같은 경우는 매수 같은 경우는 아까 2만% 정도의 수익이 날 정도로 수익은 무제한으로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매도 포지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의 프리미엄만 먹을 수 있고 손실은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한 포지션이긴 한데 그만큼 이 지수를 묶으면서 이 프리미엄을 먹는 이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대부분 기관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이렇게 묶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투신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조금 다르죠. 자, 지수가 왼쪽으로 가면 수익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손실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우하향으로 빠지죠. 가운데에서 밑으로 빠지죠. 이게 손실이라는 거예요. 가운데 이 라인에서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여기가 손실 구간인데 지수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손실이다. 그럼 지수가 상승을 하면 손실이고 지수가 빠지면 수익이에요. 그리고 횡보를 해도 수익이에요. 그러면 지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소한 올리지 않고 보합으로 묶거나
왼쪽 지수를 좀 하락시키는 영향이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상승하면 수익이지만 지금 있어도 수익.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를 가만히 두면 수익.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수익. 개인들은 양극단으로 가야지만 수익.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예, 이렇게 지금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표를 보면서 지금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표를 보면서 이번 시장은 그냥 양매도 시장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월요일날 갑자기 커졌었던 프리미엄이 지금 엄청 커져.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엄청 프리미엄이 커졌는데 이렇게 커진 프리미엄을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양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지수를 좀 끌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고 그대로 계속 그 다음날 화요일부터 계속 지수를 떨어뜨리면서 이 커진 프리미엄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죠. 물론 꼭 옵션의 포지션에 의해서만 지수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요인에 의해서 파생은 거의 이제 만기주에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일부터 당장 이걸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시간적인 부분이 들어간다고 했죠. 시간적인 가치가 들어간다라고 했었는데 거의 만기 부분에 갔었을 때 이렇게 프리미엄이 크게 붙거든요. 지수 방향성에 의해서. 그래서 거의 만기 전주 월요일 날 보면은 이런 표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뭐 투신이 어떻게 지금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고 지수를 어떻게 한번 핸들링할지 이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게 지금 잠정치예요. 뭐 확실하게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고 잠정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지수를 묶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뭐 외국인이 이런 포지션을 가져갔으니까 어느 정도 좀 끌어올리겠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옵션이라는 어려운 상품을 다 이해시켜드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뭐 좀 이해가 좀 안 되시거나 만기 전에는 제가 한번 이런 걸 보면서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파생 상품의 개념을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질문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강사님이랑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 금종욱 강사님께서 오늘의 1타 주식으로 또 어떤 종목을 콕 집어 오셨을지 종목명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하나투어입니다. 유가 하락에 여행 수요 증가까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한 전략들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하나투어였는데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네. 여기서 더 오를 여력이 남아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여행주가 뭐 많이 올랐다라고 해도 4만 원대에서 지금 뭐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근데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유가. 지금 최근에 러시아든 사우디든 감산을 통해서 유가가 좀 90불대까지도 올라갔고 이제 전쟁 영향도 있겠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 의해서 좀 많이 상승을 좀 했었는데 이제 좀 다시 70불대까지 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가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중국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중국도 경기 부양을 좀 통해서 계속 제조업 지수를 좀 살려야 되는데 제조업 업황을 좀 살려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적인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우리 지금 황사
뭐 거의 미세먼지 안 날리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만큼 지금 중국에서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체감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도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지금 다른 나라, 뭐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좀 옮겨가는 것도 있습니다. 좀 인건비가 싼 쪽으로 그런 영향도 있는데, 어쨌든 유가가 계속 이렇게 하락함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항공주고 하나는 여행주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가가 상승했을 때는 유료 할증이 좀 붙잖아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부담감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도 굉장히 좀 안 좋았었고, 그리고 이번에 좀 중국인 뭐 여행객들 우리나라로 좀 온다라고 해서 여행주들이 좀 잠깐 반등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또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이니까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제가 좀 대부분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대응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좀 많이 좀 저종을 좀 받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드리는 게 좀 낫지 않나 해서, 원래 지금 항공주랑 여행주 둘 중에 뭘 할까 좀 고민했었는데, 오늘 아시아나 IDT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 바람에 차라리 좀 눌림을 상승이 좀 덜 나왔었던 여행지 쪽으로 한번 좀 봐야겠다라고 해서 하나투어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좀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또 최근에 또 원달러가 1,300원대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여행주들에게는 좀 좋은 호재들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아직 우리나라도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보니까 여행객이 그렇게 지금 뭐 여행 시즌은 아니잖아요. 거의 뭐 따뜻한 봄이 오거나 여름 시즌이 되면은 이제 여행들을 많이 가실 텐데,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도 그래도 흑자로 좀 돌아서면서 여행주 중에서는 그래도 대장주인 하나투어가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뭐 긴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은, 저점에서 한 4만 원 정도의 지지를 받고 21선 자리에 와 있는데, 뭐 전일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어요. 100억 이상 좀 들어왔는데, 뭐 이 종목에서는 좀 많이 들어온 거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상승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 제가 이런 것도 강의 한번 드렸었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21선 자리, 61선 자리 뚫어주는 구간. 원래 이제 요날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이제 화요일이었는데, 이런 자리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뭐 여기에서 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었고요. 혹시나 좀 내일 눌림을 좀 준다면 또 21선 자리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좀 매수 타이밍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 많이 볼만한 종목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 좀 드리면 재밌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종목들이 나오면은 이제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 보이면은 또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시간에 방송국에 나와서 출연하는 거는 하루뿐이라서 뭐 마땅한 종목이 오늘 좀 없어서, 그 중에서 가장 좀 오래 좀 두고 볼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뭐 비중은 지금 당장 뭐 큰 비중을 실기보다는 좀 적은 비중으로 좀 끌고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 됐었을 때 좀 크게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눌림시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두고 지금부터 가격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되고요. 시장 전략까지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이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황 분석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 큰 화면을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길로 인해서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코스피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의는 이 옵션 매매 동향으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팁을 들어봤는데요.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의 1타 주식은 하나투어였습니다. 전략은 이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욱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